결국은 거의 시공사가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아마 타결이 되고 길게는 금년 뭐 연말까지 정도 공사 중단이. 이번 시간엔 재건축 업계에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불리시는 분이죠. 한영기 조합장님 모시고 재건축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둔촌주공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가 어느 정도 뭐 실마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서울시에서 2차 중재안을 냈고 2차 중재안의 일부를 그 조합이 수용해서 어느 정도 그 실마리는 찾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은 이게 완전히 그 파행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뭐 큰 단지고 관심을 받는 단지라 신경이 쓸 텐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 지금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 좀 핵심을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국내 모든 조합들이 다 안고 있는 뭐 이 재건축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 중에 예외적으로 이번에 여기는 사건이 터진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잠복돼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뭐 어떤 정부 정책의 문제도 있고 재건축이 자꾸 사업성이 악화되고 또 인허가나 이런 기간이 길어지고 거기가 지금 거의 20년이 넘은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구조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잘 안 나오고 장기화되면서 계약이 그 뭐 여기도 2010년에 계약하고 지금 12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조합 내부적인 뭐 어떤 문제 아니면 뭐 건설회사는 전문가들이고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은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항상 그 악의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지금 둔촌주공 사태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뭐 조합과 시공단 잘잘못을 좀 굳이 따지자면 뭐 어떤 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시공사가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게 확정 지분제 165%로 계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 2010년에 확정 지분제 거의 안 하던 시절입니다. 과거 2000년도 초반까지는 거의 다 확정 지분제였다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분양에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전부 다 도급제로 계약하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165 확정 지분제. 어떤 경우든 뭐 그 비율을 변동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워낙 단지가 크고 뭐 이 좋은 단지라서 무리하게 수주한 것부터 일단 발단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이제 공사비를 올리는 과정 중에서 2016년에 그 사실상 확정 지분제가 거의 뭐 변동 지분제 형태로 바뀌고 165%가 150%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고 다시 2020년에 또 5,600억 인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업성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조합이 오랫동안 이렇게 시공사 같이 가다 보니까 전 조합장하고 어떤 그 시공사하고 유착 관계도 있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골마 터져 나온 거다 이거는. 그래서 첫째 이 어떤 핵심은 시공사가 원인 제공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렇게 사태를 불거지게 만든 거는 사실은 조합이었다. 예를 들어 시공사는 정말 요즘 같은 뭐 자재 파동, 자재비 인상, 공사 기간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짜 울고 싶은데 금년 3월 달에 따기를 때려준 꼴이 됐다. 조합이. 예를 들어서 시공사 계약 뭐 무효 소송을 냈다. 이거는 시공사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거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했다. 그거는 자 결정적으로 어떤 빌미를 줘버리는. 그 다음에 2020년에 그 어찌됐든 물러난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가서 도장을 찍었지만 그 계약 어떤 공사비 증액 그 결의, 총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총회를 또 4월 16일에서 무효시켜버리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신뢰를 완전히 서로 간에 깨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시공사는 공사 중단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새 집행부의 아마추어적인 어떤 그런 접근. 원래 처음부터 이런 어떤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전 집행부하고 시공사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 조합장이 또 도장을 찍고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시공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또 이제 그런 갈등이 더 불거진 면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계약 찍은 것도 기습적으로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시공사 사무실, 현장 사무실가 찍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너무나, 그리고 그 도장이 원래는 2019년 12월 달에 총회했는데 바로 찍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6개월 있다가 네네. 2020년 6월에 찍고 그만둬 버렸다. 이건 당연히 조합원이나 새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 2019년에 그 공사비를 인상하는 이 총회 자체가 결의에 문제가 있어. 첫째는 이 새 집행부는. 네. 그거는 3분의 2 동의가 결의가 필요했는데 또 실제는 부결이 됐는데 다른 안건 관리처분 인가에서 공사비가 들어있는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공사비 인상권은 통과된 거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그거를 인상하면서 소위 문제의 그 공사비 분양가를 3,550만 원으로 높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공사비 이렇게 올려줘도 네네. 우리는 부담금은 더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평을 가는데 3억을 내던 게 2억 5천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올려줘도 그러니까 올려줘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올려준 거죠. 이게 올려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허구하고 얘기해 보니까 2,970만 원. 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추가 부담금이 왕창이 더 생겨버리. 이러면서 이제 조합원들이 알게 됐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도장 찍고 그냥 그만둬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전 집행부하고 그 시공사고. 네. 전에 이게 이런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둔촌주공에서도 조합장님한테 또 한번 조언을 구했다는 얘기가 좀 들었는데 그때 좀 당시에 좀 조언을 해준 내용이 좀 기억나세요? 네, 2015년도에 그 진짜 한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는 6,5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명해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100% 이렇게 된다라고 나는 얘기는 했고 그때 거기서 저를 초빙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비대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합장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문제되는 게 그 공사비 변경을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확정 지분 165%가 뭐 150%, 뭐 130 몇 프로로 떨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조합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 집행부하고 이 시공사고는 5년 이상 이렇게 같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떼어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조합장이어서 정말로 그 시공사하고 제대로 공사비 협상을 이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는 그때만 해도 이 조합장이 80세가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고령이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에다가 그렇게 고령이시고 사실 이걸 끌고 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조합 집행부를 바꾸고 그리고 공사 계약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라. 진짜 그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그게 안 되면 시공사를 교체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거다 했는데 사실은 그때 해임이 잘 안 됐죠. 아까 이제 그 도급제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이 재건축 시장에서 도급제와 이제 확정 지분제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확정 지분제라는 거는 내가 땅이 예를 들어 20평을 가지고 있다. 근데 150% 확정 지분제다 그러면 땅 20평에 150%면 30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무상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최고급 모델하우스 그때 그 마감제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공사비에 관계되는 주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모델하우스든 어떤 모델 남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건으로 30평을 무상으로 주는 거. 그리고 분양이나 이런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갖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줬는데 요즘같이 공사비가 폭등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IMF 같은 아니면은 금융위기 같은 위기 와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시공사는 망하는 거죠. 이게 확정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버리고 이 분양을 높게 분양을 하게 되면 이 시공사가 이익이 많이 가서 다시 그거 가지고도 반포차이 같은 경우 소송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장이나 조합이 거의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실상 모든 사업을 시공사가 인허가도 사실은 시공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남는 거니까. 네네네.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악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정지불이라는 건 시공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됐고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반포자이라든지 했던 그렇게 이인을 주고도 입주하는 입주자들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도 뭐 괜찮았고 근데 서로 인인하는 어떤 제도였는데 네네. 그게 그게 2007년 세계금융위기에 그 정점에 있었던 게 2013년 제가 분양할 때 당시인데 네네. 그런 때는 분양이 안 되잖아요. 아니 미분양이 뭐 수십만 이게 쌓이던 시절. 그쵸. 그러니까 분양이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공사만 할게. 네가 다 인허가고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난 공사만 해. 공사하는 만큼 네가 돈 주면 돼. 이게 도급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이 늘어지는 거예요. 조합이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다 끌고 가야 되죠. 네네.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어떤 분양가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겨 수입에 문제 생기고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학정지부연제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알아서 다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공사만 하는 게 이제 도급제고 분양이나 모든 책임이 조합에 있는. 지금은 어쨌든 근데 뭐 대부분 사업장들이 이제 도급제를 택하고 있는 거의 다. 상황이겠네요. 예. 네. 근데 예외적으로 네. 여기도 2010년에 원래는 도급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시공사가 수주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주를 했어요, 사실.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조합에서도 그런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걸로 조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결국 이 둔촌주공 사태에 좀 어떤 결론을 좀 맺을 걸로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핵심은 사실은 뭐 둘 간에 어떤 신뢰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에요. 자, 지금 사실은 약자가 누굽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뭐 언론이든 모든 여론이든 조합이 밀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합은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를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해임 총의를 발휘하고 지금 해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죠. 그럼 이 결론은 뻔해요. 시공사가 목표했던 공사비 기존에 올랐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네. 기존에 계약했던 건 너무나 당연히 뭐 그건 확보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여기가 대한민국 공사 기간 열대 최고로 길어요. 42개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개월을 더 연장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이에 지금 공사 중단하는 기간들이 있죠. 네네. 그 중단 기간 빼고 9개월인데 지금 현재 4월 15일부터 5, 6, 7월 15일이면 3개월 또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2개월. 또 3개월 더하면 뭐 15개월. 이렇게 계속 공사를 그 기간을 늘려줘야 되는. 자, 내가 볼 땐 늘려줄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 다음에 그냥 공사 기간만 늘려주면 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자, 공사 기간이 중단되는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자재비가 그간에서 또 올라버렸어. 네. 인건비 또 올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협력사든 자재업체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단으로 겪게 되는 모든 관리비, 뭐 간접비 이런 것까지 내가 볼 때는 조합이 줄 수밖에 없다. 아마 수천억에서 그 추가로 나가야 되는 돈이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거의 1조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네네. 결국은 거의 시공사가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아마 타결이 되고 길게는 금년 뭐 연말까지 정도 공사 중단이 갈 수도 있다. 왜냐 시공사는 네. 지금 중단은 손해 볼 게 없어요. 중단할 거 결국은 공사비를 다 챙겨갈 거니까. 네. 그래서 길게는 뭐 금년 연말까지도 중단 상태로 가다가 내년 연초에 재개될 그렇게까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뭐 조합은 아무래도 공사를 먼저 재개하라고 하는 쪽인 것 같고 그거를 시공사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자 시공사는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조합이 들어줬어. 네. 근데 야
조합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이에 너는 공사 재개해라. 그렇죠. 이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하고 협의하자. 그다음에 총회에서 오케이 다시 뭐 재결의할게 옛날 그대로 공사비 계약 인정한다 뭐 한다 이걸 총회 결의하려면 이것도 몇 달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분양도 지금 한 3-4달은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설계 변경하는 것도 설계도 한 3-4개월 걸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일단 일정 기간 한 5개월 동안 같이 진행하다가 5개월 내에 이거 안 해주면 그때 다시 중단하더라도 같이 하자라는 게 조합 입장이고 그쵸. 이제 너는 못 믿어. 이제 너는 못 믿으니까 야 3개월 4개월 안에 빨리 어차피 3-4개월이야. 빨리 네가 이거 종결해줘. 그러면 내가 3개월 뒤에 해줄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뭐 결국은 어느 선까지는 시공사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시공사가 좀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면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에 와서 시공사는 완전히 자기가 그 갑의 위치에 있는 건데 제가 시공사를 할지라도 뭐 그런 요구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개하지 않으면 또 중간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돼서 이제 볼일 다 봤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대비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시공사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뭐 둔촌주공뿐 아니라 최근 재건축 사업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사비 갈등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 조합은 비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시공사는 전문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비전문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사실은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다. 어느 조합이든 다 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업기간. 그러니까 계약하면 바로 이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하고서 5년 뒤에 10년 뒤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이 악의가 안 생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조합 내부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 조합장도 공사비 올려줄 때는 자기 직을 걸고 이거는 무리한 요구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그 둔촌주공이 지금 올려주고도 493만 원대입니다. 상식적으로 뭐 우리 앵커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490 몇만 원 가지고 서울 강남 4구에서 공사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네가 이 10년, 12년 전에 공사계획을 잘못했으니까 네가 무한정 수천억 거의 1조 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면 사실은 그걸 감당하고 할 만한 시공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법적으로는 도저히 뭐 올릴 수 없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또 얘를 내치고 새로 누군가를 데려와서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580만 원, 600만 원 가야 된다면 600만 원 아니지만 다만 뭐 550원 덜 올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충분하게 조합 내부적으로 어떤 이 협의가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됐다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겠죠. 그리고 시공사도 이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않았겠죠. 정말 서로 간에 신뢰하고 그래서 그 진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로 집어서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원자재값 상승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둔촌주공 전철을 좀 밟지 말자 이런 조합들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시공사들의 공사비 인상 요구가 있으면 일단은 조합에서는 수용하는 분위기가 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당연히 움츠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각 조합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저도 뭐 전화를 많이 받기도 저희 조합으로부터 하는데 근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공사 중에는 아무리 자재가 폭등하든 계약서에 분명히 물가 인상률은 반영 않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사업 시행인가 받으면 설계 도면 그다음에 공사 내역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사비 증액이라는 게 진짜 웬만한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이건 안 돼. 대라는 게 너무나 법적으로는 딱 가름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둔촌주공이 저러니까 우리는 그냥 약자 돼가지고 무조건 주라는 대로 줘버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전문가 집단에 사실은 일차적인 어떤 그 협조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그 전문가 집단이 뭐냐. 소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CM이라는 네. 건설 관리. CM이라는 회사한테 이 적정성 검토를 한번 받고, 예를 들어 온벨 같은 경우는 그 CM 회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검증을 하고 있어서 조합장이 많이 편하죠. 조합장이 그거 하려고 하면 2천억 요구했어. 조합장이 무슨 재질로 2천억에서 어떻게 깎아요? 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그 공사 계약금만 가지고도 용역을 뭐 몇 억 들여서라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은 한국부동산원에 합법적인 공사비 검증 과정이 있으니까 그쪽에 도움을 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둔촌주공 때문에 우리는 올려준다 이거보다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 적정한 공사비를 말씀하듯이 알기가 좀 어려워서 부동산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딱 있는 게 아닌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부동산원에서 둔촌주공 3조 2천억 이게 맞아. 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은 그냥 그거 없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3조 2천억 계획하려고 그러면 특히 조합장 저거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 사실은. 자료가 없으니까.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도 제3의 정부 기관에서 검증을 했다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그 설득하기가 좀 편하고 시공사도 그 이상 요구하는 거 시공사도 무리는 있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게, 한국부동산에서 야 그거 2조 8천억이 맞아. 그런데 지금 시공사가 3조 2천억을 빠득빠득 윈다면 지금 여론이 시공사 편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게 있어야 좀 조합원들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네.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비 인상 좀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세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공사비가 왜 늘어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벨리만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특화 공사비 지금이야서 예를 들어 2017년에 계약금 가지고 그때는 최신이라고 했지만 전혀 지금은 최신이 아니고 구닥다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특화 공사비만도 수백억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백억이 아까워서 그럼 6년 전, 7년 전으로 시공한다. 그거는 정말 아파트 나중에 입주했을 때 공사 이제 실제 가격이나 가치에도 문제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해서 그거보다 5배, 10배의 어떤 가치가 창출된다면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조합이든 공사비 증액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정말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크로도 1,000억 이상 늘어졌어요. 4천 몇백억인데 5천 몇백억으로 늘려. 그러니까 20 몇 프로, 30% 가까이 늘어진 거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이 조합원들 전혀 문제 없고 다 만족하고 아무 악의 없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내부적인 조정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원비례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CM사가 지금 충실하게 잘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협상하라고 그러면 조합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역서를 이만큼 갖다 놓고서 맞니 틀린 이 수량이 맞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CM사는 시공사 이상의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왜 늘어났고 이게 늘어나는 게 돈 주는 게 맞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한국 부동산의 검증까지 거치니까 저는 뭐 양쪽 다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좀 합리적인 방안에서 좀 협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